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계속해서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몇 수입차들의 시동 꺼짐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자신들은 차량을 수입할 뿐 판매하는 곳은 딜러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죠.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난 시동 꺼짐 문제, 이유가 뭘까요?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본인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최근 몇 년 그 시동 꺼짐 문제가 유난히 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자동차 기술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시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자동차 역사가 올해로 135년 정도 됐는데 예. 사실은 기계식일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고 또 이렇게 그 배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같이 형성되면서 시동 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예전에야 기계식에 시동 꺼지는 게 원인이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다 이거 눈으로 보이고 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통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비하는 사람들 그 메이커에서도 시동이 꺼짐 발생하면 아주 기본인데도 그거가 뭐 계속적으로 뭐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예.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정비사가 점검할 때는 정상, 또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그렇게 시동 꺼지 이렇게 되니까 예. 눈에 확실히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86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메이커에서 예. 또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게 바로 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명장님께서도 시동 꺼짐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아서 예. 나름대로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남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지. 예. 금방 눈에 안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꺼진다든가 뭐 열흘에 한 번 꺼진다 그러면 아니 그 현상을 제가 봐야지 원인을 추적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같으면 말이라도 하는데 이 기계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 찾기가 애매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는 뭐 날씨가 풀렸지만 겨울철에 유독 시동 꺼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유가 뭡니까? 겨울철에 시동 꺼지는 건 뭐 디젤차 같은 거 연료 장치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거 LPG 같은 자동차들도 이제 연료 장치, 뭐 인젝터 막힘이라든가, 뭐 연료량의 문제라든가, 압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져요. 근데 이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겨울에 시동 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제어 계통, 센서와 컴퓨터와 배선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겨울에 그런 문제가 좀 다른 때보다도 계절별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아무래도 뭐 겨울보다는 조금 나을 확률이 있죠. 디젤차라든가 뭐 LP차는 뭐 그런 일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다가 시동 꺼지는 건 다 이제 배선, 센서, 컴퓨터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관련된 거는 잡히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부속이 제어하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센서도 많다 보니까 콕 집어서 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시동이 꺼진 후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걸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정비업체에 가겠지만 바로 시동이 걸리면 괜찮은가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멈춰도 정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시동 꺼졌을 때 바로 걸면 바로 걸리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다시 걸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안개였든가 뭐 밤길이라든가 이럴 때 오지회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걸리는 건 더 쉬워요. 아예 안 걸리는 건 잡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 잡기 쉬운데 분명히 꺼졌는데 다시 걸면 걸리는 거야. 사실 정상이야. 이게
제일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한 번만 꺼줘도 어떻게 정비소를 찾아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번 꺼져서 뭐 정비소 갈 건 아니겠지만 예. 자주 반복되고 또 이게 빈번하게 된다면 정비소에서 와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근데 낮에 시동 꺼지는 거야 다른 외부에서 서로가 시야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예. 이제 밤에 같은 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수도로 뭐 달리다가 100km 넘게 달리다가 만약 갑자기 시동 걸리게 되면 뒷차가 예. 안전관리 확보를 확실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는 또 추돌 사고도 염려도 있고 또 2차, 그렇습니다. 3차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제가 우리 명장님의 유튜브를 또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던데 돈은 많이 버십니까? 아니 뭐 돈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저는 조금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아니었고요, 사실. 네. 주유비 절약하는 법 동영상이 좀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아 사실 뭐 요새 셀프 주유소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또 성질도 급하잖아요. 셀프 주유소. 그러면 예. 원래 주유기가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넣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당겨버리면 3단이에요. 예. 그러면 손해를 봐요. 대신 1단으로 하면은 좀 늘어가는 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예. 굉장히 내 주유할 때 이익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부피와 관계돼 무게와 부피와 관계인데 뭐든지 무게로 측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유는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부피로 측정을 하잖아요. 리터당. 예. 그죠? 예.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부피가 커져요. 예. 휘발유 같은 거는. 근데 뭐 디젤은 좀 작죠. 예.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맥주를 따를 때 천천히 따르면 양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빨리 따르면 거품이 반일 수도 있고 또 그죠? 예. 거품이 3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유할 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주입하면 우리가 맥주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실제로 제 양이 가득 안 채워지고 근데 양은 양은 어떻게 돼요? 보면 뭐 똑같이 한 컵 아니에요. 예, 거품이 있다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돈은 지불하고 실제 양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날씨가 더웠을 때 이렇게 넣게 되면 보통 가득 채울 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할 때 천천히 1단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계절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넣어라.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 넣어라. 온도 떨어졌을 때 넣어야 되는군요. 네. 온도에 떨어질 때 넣고 1단으로 넣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가득 채우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그럴 때 보면 3,000원에서 5,000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559번님께서는 8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쪽 차바퀴에서 씩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셨네요. 한쪽 바퀴에서 난다면 뭐 바퀴 쪽에라든가 캘리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브레이크 캘리퍼에 잡아주는 데 문제가 있거나 타이어 쪽에 한번 마모 상태가 어떤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0만 킬로가 넘은 차 같은 경우는 허브 베어링 때문에 그거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삐익 소리 난다면 허브 베어링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허브 베어링이 나가게 되면 헬리콥터 소리 나요.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니까 그 소리가 아니면 이제 그 대부분의 바퀴 쪽이나 거기 연결된 서스펜 쪽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간섭돼서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262번님 올류 모닝 차량입니다. 아침에 처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한 번 걸리면 그 뒤로는 괜찮아요. 왜 이러죠? 라고 하셨네요. 아침에 첫 시동할 때 원래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동이 빵 걸려야 되는데 아침에만 이렇게 시동이 잘 늦게 걸린다라면 두 가지예요. 연료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크랭크 센서가 불량해가지고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그 크랭크 센서 불량이나 연료 인젝터 불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162번님 지난해 구입한 리스펙 코란도입니다. 핸들 제어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차선 유지 장치를 끄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소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정비사들이 제일 난해한 게 소리예요. 근데 소리. 이게 만약에 핸들 꺾을 때 난다면 그쪽에서 어디서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는 것들이 소리가 난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항상 이상 징후이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향장치는 더욱더 위험하잖아요. 예. 정부서에 꼭 들려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겨울철 예열 질문드립니다. 항상 아침마다 시간이 없어서 꼼수로 시동 걸고 예열하지 않고 한적한 도로를 드라이브로 해놓고 엑셀 없이 기본 속도로 천천히 갑니다. 차 무리 없이 예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냥 쌩 하고 달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됐으면 예열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엔진의 수명이 언제에서 제일 많이 망가지냐면 아침에 첫 시동 시에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엔진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아침에 시동 거는 그 문제 때문에 30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30%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워밍을 안 해버리게 되면 엔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이걸 한번 꼭 해보세요. 만약에 워밍에 비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온다면 아침에 워밍업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출발해보세요. 아마 엔진이 가볍게 차가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워밍업 안 하고 시동 걸자마자 나가보세요. 차가 무겁게 나갈 거예요. 연비도 떨어져요. 그렇고 또 워밍업 한다는 건 엔진만 이렇게 워밍업 하는 것은 워밍업이 아니고 워밍업 하는 동안 엔진에 이렇게 워밍업 엔진 공정 상태 시킨 다음에 기어를 N에서 D로 N에서 R로 한 10초씩 한 번씩 넣어보세요. 그럼 미션까지 오일이 충분하게 적셔서 미션까지 워밍을 해요. 그렇게 되면 미션이 기어 변속을 할 때 충격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해보세요. 그리고 기어 놓고 출발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뭔가 약간 느낌이 안 좋을 거고 툭 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도 워밍업 하지만 미션도 워밍업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보통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은 5분 정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3분 정도 하는데 보통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로 꼭 하시는 게 엔진 망가지지 않고 연비라든가 이런 상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워밍업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